당뇨 진단을 받으신 분들은 완치가 가능할까요? 당뇨가 무섭고 힘든 건 약을 평생 먹어야 한다는 사실이죠. 그런데 당뇨 판정을 받았지만 식단과 운동을 통해서 당뇨 완치를 한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체중 조절과 식단 조절, 생활습관 개선과 같은 진부한 해결법이 가장 잘 먹히는 것이 바로 당뇨병입니다. 우리나라 최고 병원이라고 평가받는 서울 아산병원에서도 가벼운 당뇨병은 운동과 건강한 식습관 개선만으로도 치료가 가능하다고 하고, 정도가 심하면 약물 치료를 하지만 약물 치료를 하는 와중에도 반드시 식습관 개선과 운동을 해야 한다고 합니다. 이렇듯 당뇨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식습관 개선과 운동 두 가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당뇨에서 벗어나기 위해 반드시 끊어야 할 음식 세 가지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하니 영상 끝까지 보시고 건강한 정보 알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영상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건강한 정보가 더 많은 사람들에게 퍼지게 됩니다. 당뇨 완치를 위해 끊어야 할 음식 첫 번째, 가공식품입니다. 제가 정말 좋아하는 조승우 한의사님이 가장 많이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바로 당뇨는 다른 거 없습니다. 가공식품을 끊으세요 라는 말입니다. 마트에만 가도 우리는 정말 많은 종류의 가공식품을 쉽게 마주할 수 있습니다. 빵, 라면, 가공된 햄 같은 음식들이 대표적이죠. 가공식품을 만들 때 그 첫 단계가 무엇일까요? 바로 원료를 가루로 만드는 것입니다. 밀가루, 쌀가루와 같이 가루 형태로 만들어 우리가 원하는 모양으로 만들어서 튀기거나 굽는 과정을 거치게 되죠. 이렇게 식품을 가루로 만들어 섭취하게 되면 식품에 있는 영양소는 너무 빠른 속도로 우리 몸에 흡수하게 됩니다. 음식물이 우리 몸에서 너무 빠른 속도로 흡수하게 된다면 이는 혈당 수치를 높이는 원인이 될 수 있고 결국에는 당뇨의 위험에서 못 벗어나게 됩니다. 식이섬유가 우리 몸에 좋은 것은 우리가 식이섬유를 섭취했을 때 포만감을 느끼지만 몸속에서 소화되어 흡수되지 않고 대변으로 배출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몸에서 흡수를 못하지만 포만감을 느끼게 해주어서 비만과 혈당 조절에 도움이 된다는 것입니다. 식이섬유와 반대로 가루 형식의 음식을 가공하여 먹는다면 느껴지는 포만감보다 많은 영양소를 흡수하게 되어 혈당이 지나치게 높아지고 비만의 원인이 되게 됩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조승우 한의사님이 가공식품을 먹지 말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 몸을 위해서 가공식품보다는 식이섬유를 드셔야 한다는 것도 기억하면 좋겠죠? 두 번째는 많은 곳에서 이야기하죠. 바로 당이 너무 많은 식품입니다. 인류가 오랜 시간 동안 살아오면서 액상으로 된 당을 섭취한 것이 얼마나 될까요? 설탕의 역사가 100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럼 100년이라는 시간 동안 인류는 설탕을 섭취할 수 있도록 진화했을까요? 절대 아닙니다. 아직 우리 몸은 가공된 당을 받아들이기 힘든데 우리는 설탕의 맛에 중독되어 벗어나지 못합니다. 그 중에서 가장 안 좋은 것은 음료수에 들어있는 액상으로 된 당입니다. 가루 형태로 된 설탕보다 몸에서 더 빠르게 흡수하게 됩니다. 먹자마자 바로 당분으로 흡수가 되어 너무도 빨리 혈당을 올리게 됩니다. 음료수에 들어있는 설탕의 양이 적다면 문제가 조금 덜 심각하겠지만 콜라 250ml 한 캔에 포함된 당은 26g으로 이를 각설탕에 비유하자면 각설탕 9개를 먹는 것을 알 수 있겠네요. 이런 식으로 계산해보면 오렌지 주스에는 각설탕 16개, 포카리 스웨트에는 각설탕 10개, 맥심 커피 믹스에는 각설탕 2개 분량의 설탕이 들어있습니다. 음료수뿐 아니라 케이크나 초콜릿, 사탕과 같은 음식들은 더 설명할 필요도 없이 피해야 합니다. 물론 이러한 당 섭취가 건강한 분들에게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제 채널을 보시는 분들은 건강을 챙겨야 하니까 이런 부분을 잊지 않는 것만으로도 건강관리에 큰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튀김이나 전은 튀기기 전에 반죽이나 밀가루를 더하게 됩니다. 기름에 음식을 튀기면 내부 수분은 빠지고 지방을 흡수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칼로리를 현저하게 높이게 됩니다. 예를 들어 감자 100g을 구워 먹게 되면 칼로리는 94칼로리이고 지방은 0.13g에 불과하지만 같은 양의 감자를 튀기게 되면 칼로리는 312칼로리로 3배 이상 증가하게 되고 지방은 무려 15g으로 100배 이상 증가하게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튀김 음식은 생각보다 많은 양의 소금이 들어가는데 여기에 들어가는 소금이 혈당을 급격하게 올리는 원인이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음식을 할 때 꼭 튀긴 음식이 아니더라도 식용유는 반드시 사용하게 되죠. 제가 건강한 식용유 고르는 방법에 대해 영상을 만들어 놨는데 관심 있으신 분들은 고정 댓글에 링크 달아놨으니 건강한 식용유 고르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아산병원에서 추천하는 당뇨병식 식단입니다. 많은 분들이 병원에서 들으셨겠지만 사진에 나온 것처럼 당뇨를 위해 많은 것을 줄여야 합니다. 오늘 말씀드린 세 가지 음식을 피하는 것과 더불어 당뇨에 걸렸을 때는 식사량을 줄이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여러분의 식사 시간은 얼마나 걸리나요? 밥을 정말 빨리 드시는 분들은 20분 만에 식사를 다 하시는 분들도 있죠. 여러분, 음식을 먹고 뇌에서 포만감을 느끼는데 20분 정도 걸린다고 합니다. 식사를 빨리 하게 되면 뇌에서 배부름을 감지하기도 전에 식사가 끝나게 됩니다. 따라서 천천히 식사를 하는 것만으로도 평소보다 적은 양의 식사를 하고 같은 포만감을 느끼게 되죠. 오늘부터는 평소보다 천천히 밥을 먹는 것은 어떨까요? 오늘 영상 어떠셨나요? 당뇨가 걱정이신 분들을 위해 열심히 준비해 봤는데요.
당뇨 진단을 받으신 모든 분들이 하루빨리 당뇨약을 끊고 건강한 삶을 되찾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저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